근데 보니까 아니네. 여기 45도 멀리. 손 내리고. 아유. 여기 한번 내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면 마지막이요. 텍스트 이쪽 한 번만요. 감사합니다. 일단 평범하게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를 봐주시고요. 이제 덱스씨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. 그렇죠.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. 시간은 4시간 4시간을 버티는 덱스씨의 모습입니다. 자 4시간 지금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요. 마지막 포즈 하나만 더 가볼까요? 하나 둘 셋. 완벽합니다. 시선 자연스럽게 정면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덱스씨 잠시 후에 모십니다. 첫 테이블 아주 잘 끊어줬어요. 이번 도전 시즌3에서 망맹이로 합류하게 된 덱조기 덱스입니다. 이번에 동현이 형과 함께 최선을 다했고요.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광팬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예, 어떠셨나요? 직접 참여해보니까. 사실 저번 시즌 보면서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? 아니면 뭐 4시간이고 뭐 일부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그런 말 안 나오더라고요.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버티려고 했고
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는 뭐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동현이 형님과 저를 의식해서 그런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. 근데 그만큼 더 몰입되고 훨씬 더 익사이팅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동현이 형님이 합류한다고 들었을 때 이번 더존 버텨산다 시즌 3는 뭐 포기가 절대 없겠다. 너무 다 성공하면 어떡하지?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한 번씩 져줘야 되나 했는데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저나 동현이 형님이나 시작은 아주 100% 200% 자신감 있게 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덱스 씨, 요즘 네? 뭐 예능 대세입니다. 뭐 연애 프로부터 서바이벌 프로까지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더존에서만 보여주는 덱스 씨의 모습 어떤 모습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?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센 척이 무너지는 예, 그런 순간을 더존을 통해서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하이라이트 보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귀신을 무서워한지 처음 알았어요. 그리고 동현이 형님의 말을 이어받아서 하자면 이 더존의 가장 큰 강점은 이 출연진들을 몰입시켜주는 이런 현장을 어떻게 세팅하는 그런 거에서 현장감이 네, 어마어마하죠. 진짜 뭐 따로 몰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가면 스며들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덕분에 진짜 몰입되게 재밌게 좀 잘했던 것 같고 그동안 뭐 강한 척, 센 척 했던 거 이번 더전을 통해서 아마 다시 제대로 까발려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. 요번에 새로운 예능 많이 하면서 다양하게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라인에 합류하게 된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제 핸드폰에 빛과 소금 유재석 형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만큼 빛과 소금. 예, 저 확실한 이제 이렇게 또 유라인이라고 딱 쾅쾅쾅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렇게 된 이상 바지끄댕이 잡고 찢어질 때까지 유재석 형님한테 애걸복걸 하겠습니다. 예. 모든 걸 걸겠다. 좋습니다. 모든 걸 걸겠습니다. 예. 뭐 버텨산다 시즌 3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히 웃긴 예능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뭔가 와닿을 수 있는 메시지까지 담겨 있는 아주 잘 만든 예능 작품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. 내일 이제 3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3편까지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더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. I'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'd notice too.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. And damn, what a hell of a view. I feel good, you look great. I like you, I can't wait. A first time, a first date. You're so fine, I'm so late. You sip wine, I drink straight. Don't waste time to my place. I feel my heart erase. So catch me if I fall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덱스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태계일주에서 저를 불러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많은 프로 예능인 분들과 프로 연예인 분들이 계신데도 저라는 크리에이터를 부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. 이제 그 이유는 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좀 자연스러움 그리고 날것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최대한 거기에 충실해서 제가 워낙에 뭐 꾸밈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꾸밈 없이 진심으로 촬영하고 왔고 촬영 잘 하고 왔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덱스 씨의 매력은 본방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정 출연이었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사실 제가 이번에 MBC를 출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MBC가 불러준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참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참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PD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한 형님 때문이었어요. 왜냐하면 기한 형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형님은 방송에서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? 아니면 진짜 사석에서도 저런 엉뚱한 매력이 있는 사람일까? 그리고 저도 주위에서 뭐 기한 형님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던지라 태계일주 처음에 섭외 소식이 왔을 때 기한 형님이 함께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한테는 큰 흥미가 생겼었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. 이 형님이 진짜 찐인지 아닌지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지 아닌지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은 분명히 저랑 비슷한 부분은 존재하더라고요. 존재하지만 또 다른 서로만의 색깔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
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제가 뭐 기한 형님이랑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점은요, 바로 즉흥적이라는 건데, 저도 워낙에 즉흥적이고 약간은 좀 무계획적이다라고 싶을 만큼 즉흥적인 사람인데, 기한 형님도 만만치 않게 즉흥적이고, 그리고 또 하나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게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약간 또 다른 점이 있다라면 형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저는 약간 조금 더 도시를 좋아하는 것 같고, 형님은 도시가 아니더라도 굳이 괜찮은 사람이었다. 그 정도를 토대로 관전 포인트로 이번 태계 일주를 봐주신다면 둘의 차이가 꽤나 있구나. 그렇지만 그래도 비슷한 부분 또한 많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UDT 출신의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체력이나 멘탈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지만, 이번 인도 여행 가서 또 느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여행 체력은 또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, 제가 뭐 한국에서 열심히 제 뭐 멘탈과 육체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도에서 여행하면서 쓰이는 체력과 정신력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 같고,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빠니 형님이라든지 기한 형님이 저보다 한 수 위에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이게 참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짬밥 그런 게 존재하구나.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또 본인이 어떻게 이 여행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데미지를 덜 입고 뭐 많이 입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. 그래서 이번에 빠니 형님이나 기한 형님한테 어찌 보면 한 수 배우고 오게 된 게 아닌가. 여행지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 멘탈과 체력 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,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여행지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백수라고 합니다. 뭐 이미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바쁘지 않을 때보다 5배 정도, 요즘은 7배 정도 더 바빠져서 정말 일주일을 꽉꽉 채워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잠은 제가 워낙에 잠자는 걸 좋아해서 제 성에 찰 만큼 자진 못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잘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.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진짜 저길 갔다 왔구나, 인도라는 나라를 갔다 왔구나. 너무 보는 저조차도 신기할 정도로 이미 갔다 와서 빠르게 또 현생에 적응을 하고 있고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서 오히려 꿈만 같다, 되게 벌써 추억이 돼버린 듯한 느낌, 벌써 몽글몽글한 느낌이 막 샘솟는 그런 기분 좋은 설레임이 느껴지는 방송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. 근데 다들 워낙에 바쁘시다 보니까 같이 보긴 조금 힘들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. 일단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야, 너 기한 형님이랑 갔다 왔어? 가 첫 번째고, 두 번째로는 야, 인도 갔다 왔어? 아무래도 인도라는 나라가 되게 신비로운 나라고 베일에 쌓여진 나라잖아요. 아직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기한 형님이랑 저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거든요. 기한 형님은 조금 더 사람이 너그럽고 인자한 반면에 저는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막 그런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대비가 되면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재밌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. 사실 뭐 저는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그런 선입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해질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고, 다만 서로의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영업 방식과 내가 알던 한국에서 영업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생겼던 건데, 이분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뭐 소비를 하더라, 이런 것들을 저희로서 각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나 모를 안 좋은 사례를 절대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인이지만 그 생각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. 기한 형님은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사람이고,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 사람이고, 또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서로 다른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, 저는 누가 맞고 틀리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. 네. 진짜요?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고, 인도라는 나라는 그냥 되게 신비하고 좀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. 미제영이요. 아직 안개에 많이 쌓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던 다 재밌고 신기하고 신선하지 않나. 간략하게 뭐 말씀드리자면, 일단 가장 끌렸던 부분은 기한 형님과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, 제가 살면서 세계 여행을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. 이거 일도 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네? 너무 재밌겠다. 그리고
무엇보다도 제가 그 해외 여행이라는 그 컨텐츠 자체에 엄청난 흥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도 중요하고 방송도 중요하지만 제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. 일단 내가 재밌고 흥미있어 보이는 걸 저는 해요. 내가 재밌고 흥미있어 보이지 않는 건 전 절대로 안 합니다. 그 어떠한 좋은 제안이 와도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계일주를 선택한 게 아닌가. 기분 솔직히 반반이었어요. 약간 두근거림 반, 걱정 반. 제가 워낙에 애기 입맛이에요. 냄새도 민감하고 한국에서 오이조차도 잘 못 먹는 사람인데 인도의 그 강한 향신료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게 일단 가장 큰 걱정이었고, 사실 그 이외에는 딱히 걱정 안 했어요. 뭐 다 사람 사는 데 아니야? 저도 뭐 나름대로 나도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야.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나도 해봤어. 그래 뭐 인도 재밌게 놀아보자. 파이팅 해보자. 그때는 솔직히 저도 내 컨디션이 이렇게까지 무너진다고에 오히려 놀랐던 것 같아요. 나 그래도 김덱스인데? 내가 이 정도로 무너져? 그래 나도 내 이 몸이랑 이 정신력, 체력에는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사람이 완전 무너져 버리더라고요.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나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, 한편으로는 기한 형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 형님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빠니 형님한테 너무 미안했고, 그때가 진짜 빠니 형님을 이제 처음 보는 그 시점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위가 너무 아파서 이 허리를 제대로 피지 못할 정도 계속 허리를 막 굽히고 있어야 되고 이랬었거든요. 위경련 같은 게 계속 있어서.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아프다고는 티도 못 내겠고 막 그렇다고 너무 좋은 척도 못 하겠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냥. 그래서 그런 게 좀 대립을 하면서 빠니 형님은 저희를 너무 기다려주고 반겨줬는데 제가 그만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 같은 사람은 워낙에 이제 타인을 만나는데 필요한 이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, 일정치가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이미 저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죠.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바닥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결혼식장에 계신 분들은 또 자꾸 이제 저희를 좋게 봐주시니까 본인들의 아는 지인이나 가족들 계속 소개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고,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. 이 인도라는 이 국민성 자체가 되게 쾌활하고 좀 다른 사람한테 우호적이고 에너지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엄청 했어요.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치는 않잖아요. 인도라는 나라는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더라고요. 그런 문화적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저는 일단은 위생은 걱정 자체를 안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위생 따위에 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, 그리고 제 기준보다는 한참 아래였어요. 겐지스강은 제가 생각한 리미티드에 오지도 못했어요. 그렇게까지 뭐 한국에도 저런 강 많은데 뭐 물 탁하고 이런 거 괜찮아. 근데 다만 저는 무교기 때문에 내가 뭐 종교적인 그런 영감을 받고자 들어가진 않겠지라고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는데, 막상 이렇게 겐지스 강을 딱 이렇게 마주하고 보니까 홀리한 그런 기분이라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그런 뭔가 신비한 기운이 들었고, 이런 의식을 행동을 취한다면은 이분들에 대한, 이 나라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압축해서 겐지스 강에 들어갔습니다. 이게 신기한 게 머리 위로 물이 잠길 때 그 순간 좀 정말 묘했어요.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. 뒤로는 막 수영하고 난리 막 법석인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이고 이렇게 착착착 걸어 들어가는데 그 느낌은 들어가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나 저를 이제 잘 알고 붙여주신 별명이 아닌가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별명입니다. 그냥 저를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강해 보이고 막 특수부대 이런 모습만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. 굉장히 허당미 있고, 저도 뭐 밥도 뭐 애기 입맛에다가 뭐 귀차니즘도 심하고 막 잠도 많고 막 이러는데, 그런 부분들이 방송에 잘 나타나서 그리고 그런 것들 잘 캐치해서 덱족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거니까, 저의 또 다른 내면의 모습을 잘 캐치해서 이쁘게 봐주신 거니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쵸. 원래는 그냥 이제 운동 같은 것만 배우러 갔었는데 이제 그곳이 알고 보니까 뭐 레슬링을 이렇게 수련하는 곳이었고, 그래서 즉석 스파링이 좀 성사가 돼가지고, 저도 애초에 갖고 있는 마인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는 강자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신념이라 해야 될까요? 세상에 정말 많은 강자가 있기 때문에 건방 떨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, 또 인도에서 이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또 한 번 그걸 느끼면 좋지 않은가.
저는 기안84 형님이 되게 개인주의일 줄 알았어요. 방송으로만 봤을 때는 완전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그냥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일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형다운 부분이 되게 많아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. 진짜 형님 같은 남자다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그 형님한테 끌리게 됐고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히 4차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본인의 개성을 살리고 싶어하는 형님이지 않나. 그리고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 아닌가. 그런 부분에 좀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. 기분이 나쁠 일은 전혀 없고 저는 오히려 제가 기한 형님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별명이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빠니 형님도 진짜 그 어른스러웠던 게 뭐냐면 본인이 여행 고수고 여행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. 빠니보틀한테 있어서 인도라는 나라는 완전 그냥 홈그라운드이자 제2의 고향일 수 있잖아요. 본인이 막 이것저것 막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. 저도 처음이고 기한 형님도 처음이잖아요. 그 처음에 맞춰서 이 나라를 즐길 수 있게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게 그러면서도 저희가 불편하진 않게 계속적으로 너무 서포트를 잘 해주셔가지고 서툰 배려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세심한 그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배려라고 느껴졌어요. 거기 이제 바라나시에서 사실 기한 형님이랑 이제 저희가 구보로 체육관까지 이동을 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딱 도착을 해서 잠깐 와 경치를 보고 있었는데 꼬마들이 왔어요. 정말 얼굴에 상처도 엄청 많이 난 여자아이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. 거기서도 저는 좀 단호하게 했거든요. 왜냐면 이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? 예, 그냥 그런 생각이었는데 기한 형님이 거기서 진짜 지갑을 선뜻 열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다 이제 돈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한 명 한 명 다 줬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. 나는 너무 내 관점에서만 보고 있지 않나. 이 아이들은 지금 당장 뭘 할 수 없는 상태일 텐데 나는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기준에서 타인의 어려움이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 게 아닌가. 그때 그냥 벙쳤던 것 같아요. 진짜 어른인 걸 거기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사실 이제 나오게 될 곳입니다. 이제 레라는 지역이 저는 정말 기억에 남고 사실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을 정도의 좋은 추억이 있는 지역입니다. 사람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래도 의식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중에서 뭔가 먹는 걸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게 나한테 굉장히 귀중한 걸 준 듯하는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기차 안에서 서로 이제 커피 같은 거 좀 주고받으면서 그 기차 안에서 어떤 처음 보는 분을 만나서 서로 이제 음식을 뭐 한 번씩 바꿔 먹어본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가 되게 즐거웠기 때문에 어떤 한 물건을 특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음식을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나 경험 자체가 되게 좋았다. 일단은 저는 뭐 알고 있는 게 없고 시즌 3를 가게 된다.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기한 형님과 같이 가보고 싶은 근데 뭐 기한 형님이랑은 어딜 가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꼭 한번 이제 밟아보고 싶은 소망은 있습니다. 기한 형님이랑 만약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은 곳을 가는 게 저는 더 재밌을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태어난 김에 잘 먹고 잘 사는 거? 기왕 한번 태어났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지금요? 그래 보이나 지금 얼굴이 다 퀭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전혀 상상도 못했고 사실 이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이렇게까지 되기를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좀 꿈 같은 하루하루인 것 같고 그만큼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. 저는 얇고 길게 가고 싶어요. 이 일을 오래 하고 싶고 그리고 잠깐 반짝 라이징 스타로 잊혀지고 싶지 않아요. 와 이런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 일을 굉장히 잔잔하고 오랫동안 즐기면서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. 첫인상과 끝인상이 다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첫인상 같은 게 제가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저 친구 생각보다 허당이고 좀 바보 같고 막 센 척하지만 어린애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모습이 있는 친구구나. 좋게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많이 있다라고 전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까지도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가 된다면 제 목표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.
네, 앞으로 나올 회차에서 나올 음식들은 저 정말 이제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얼마나 잘 먹는지. 뭐랄까요? 태계주2 정말 큰 도전을 처음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억되지 않을까. 저는 보기보다 도전을 안 하거든요. 저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맛, 익숙한 맛만 먹으려고 하지 도전은 절대 안 해요. 근데 태계주를 통해서 인도라는 나라를 도전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여행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인도 똑같이요? 네,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. 그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. 반반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맨 처음에 태계일주에 섭외가 들어왔을 때도 반반이었고 지금 그 인도를 경험하고 난 후에도 반반. 그렇지만 조금 더 우호적인 쪽으로 이제는 살짝 기울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만큼 인도란 나라에서 재밌었기 때문에. 기한 형님, 빠니 형님 안녕하십니까. 사실 뭐 이런 나쁘끄러운 말을 저희가 여행하는 도중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못했지만 여행 도중에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고 제가 오히려 형님들을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형님들이 동생을 대접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다음번에 제가 좀 더 좋은 컨디션 그리고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정말 형님들한테 좀 보답할 수 있고 그리고 형님들한테 배운 정말 어른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저도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도록 그런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감사하고 저희 나중에 또 방송이 아니더라도 카메라 없이 같이 또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네, 우리 또 태계일주2를 많이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, 이제 태계일주가 벌써 절반을 지나서 이제 골인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. 인도라는 나라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재밌고 신비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오갈 수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갔다 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인도는 정말 재밌고 신비스럽고 한 번쯤 충분히 가볼 만한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남은 이야기에서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실히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남은 회차도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을 시청하시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태계일주 시즌2 끝까지 이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, 덱스입니다. 저는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떠나는 형님들과의 여행이었는데요. 아무래도 인도 여행 때는 제가 좀 더 많이 긴장하고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저도 모르게 좀 계속 있는 상태가 지속됐었다면 이번 마다가스카르 여행지에서는 진짜 그런 경계심을 다 허물고 정말 내 자신을 좀 더 내려놓고 더욱더 편하게 여행을 즐기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느끼는 바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만큼 볼거리도 더 풍족해진 것 같고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뭐 겐지스강에 굳이 비교를 할 필요 없이 지금 듣기만 해도 한 두세 가지가 벌써 떠오르는데요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천운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. 인간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따라줘서 그 이상의 장면들이 몇 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주가 도왔다. 거의 그런 느낌인가요? 그렇죠. 예,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 무언가가 도와줬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은 사실 뭐 인도 때도 재밌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컨디션 악화로 인해서 중간에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님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는 저 혼자 여행을 떠날 때는 절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. 저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제가 익숙하고 내가 경험해 본 것들만 계속하려고 하지 뭔가 진짜 좀 내려놓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형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만큼은 그런 것들이 다 무색할 정도로 새롭고 좀 재밌는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 여행을 끝내고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분명히 제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여행도 너무나 흔쾌히 또 가게 됐고요. 그리고 시원 형님은 정말 이제 길 가다가 마주친 거 이외에는 처음 봤어요. 마다가스카르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게 처음인데 보기보다 훨씬 더 따뜻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동생을 엄청 잘 챙겨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
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인생 선배로서 이쪽 이 계통의 선배로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. 네. 일단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뭐 대세남이라고 칭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 그지 없는데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저를 써주시는 게 제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부분이든 뭐가 됐던 더 조심스럽게 좀 롱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 기회를 정말 살면서 단 한 번 올까 말까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완전히 이제 좀 제 것으로 만들고 지금 같은 스탠스가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좀 다 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하나 더 여행 갈 때 이제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 굳이 여행을 가지 않아도 한국에 있어서도 저의 철칙 같은 거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스케줄이 밤 10시, 11시에 끝나도 저는 웬만하면 헬스장을 가서 새벽 1~2시까지 운동을 하고 가려고 하고 그게 제 스스로가 어디 뭐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중심을 잘 지켜줄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그런 게 저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하고 제 자존감과 자신감을 올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마다가스카르 여행 가서도 이제 그 저의 루틴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여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운동에 약간 목을 맸던 것 같습니다. 덱스 씨는 뭐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네. 감사합니다. 오래 열심히 갈 길만 남았죠. 예, 롱런 할 수 있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다음 우리 제가 생각하는 이번 태계일주 시즌 3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친밀도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시즌 2 때는 사실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고 뭐 빠니 형님도 중간에 합류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완전히 친해진 상태로 여행을 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. 근데 시즌 2가 끝나고 저희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연락을 하고 이미 그 이상으로 우정이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시즌 3 여행을 가니까 이건 정말로 이제 완전 친해진 상태에서 찐 케미가 나올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시즌 2 여행과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이제 태계일주가 어쨌든 일요일 날 하는 방송이잖아요. 일요일 날 다음 날 출근하기 직전에 보기 아주 좋은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기대해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태계일주만의 색깔이 분명히 녹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3에서도 많이 보여질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